차갑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타인액을 손가락으로 살짝 풀어헤치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슈트, 한치의 오차도 없는 포마드 헤어스타일, 그리고 언제나 직원들에게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강요하는 IT 기업의 대표 한진우. 그것이 세상이 아는 나의 가면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명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우리 가문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날 밤의 화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경찰은 단순 실화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나는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세력의 흔적을 쫓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낮에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CEO로, 밤에는 사원증을 바꿔 달고 사옥을 순찰하는 야간 경비원으로 이중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낮 동안의 회의실은 언제나 살벌했다. 마케팅팀의 강 팀장이 들고 온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간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는 강 팀장의 눈빛은 늘 번들거렸다. 나는 단 몇 마디의 날카로운 지적과 데이터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완벽한 지배, 철저한 통제. 그것이 내가 직원들 위해 군림하는 방식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본관 로비의 불이 대부분 꺼지고 나는 경비원 복장으로 갈아입은 채 순찰용 플래시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고요한 사옥 안에는 오직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순찰 경로를 따라 마케팅팀 사무실 앞을 지날 때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불빛과 함께 무언가 유리잔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홀로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 구깃구깃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는 신입사원, 마케팅팀의 골칫거리이자 내 친동생인 한준우였다. 준우는 내가 이 회사의 인턴으로 낙하산처럼 꽂아넣은 동생이었다. 물론 본인은 내가 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밑바닥부터 기어오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눈빛에 서려있는 감정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반항심,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불꽃이었다. 거기 신입,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경비원의 톤을 유지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바닥에는 엉망으로 구겨진 기획서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준우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을 메웠다. 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서린 서늘하고도 낯익은 적개심이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내가 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준우는 비틀린 웃음을 지으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로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다. 야간 경비 아저씨도 보셨죠? 이 빌어먹을 회사의 대표라는 놈 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우리 아버지 인생을 짓밟아 놓고는 위선적인 얼굴로 이 거대한 빌딩 꼭대기에 숨어 치사하게 왕노릇을 하는 그 인간 말이에요. 언젠가 그 녀석의 목을 내 손으로 직접 비틀어 버릴 겁니다.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말이죠. 엘리베이터가 멈춘 로비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어두운 경비실 모니터 앞에 몸을 숨긴 채 불이 꺼진 탕비실 쪽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고정했다. 완벽한 CEO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야간 경비원의 유니폼을 걸친 지금, 이곳은 나의 공간이자 동생 준우의 진짜 얼굴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낮에는 마케팅팀에 주눅든 신입사원인 척 혹은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비식거리던 녀석이었지만 밤의 사옥에서 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발소리,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스산한 공기 속에서 준우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녀석의 동선을 쫓았다. 녀석의 손에는 사내 비밀 문서가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 화면에는 놀랍게도 나와 임원진의 이번 주 전체 일정표가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우리가 어릴 적 겪었던 그 비극적인 사고 이후 준우는 언제나 내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이자 지켜야 할 부채감 그 자체였다. 내가 차가운 철혈의 대표가 되어 세상을 짓밟는 동안 준우는 그 차가운 그늘 아래에서 홀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걸까? 녀석이 회사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내 목을 겨누기 위함인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녀석의 눈빛에 담긴 그 지독한 반항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순간 준우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내가 숨어있는 경비실 쪽을 향해 불쑥 고개를 돌렸다. 나는 황급히 어둠 속으로 숨었지만 녀석의 행동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했다. 준우는 마치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느릿느릿 복도 벽면에 설치된 고화질 CCTV 렌즈를 향해 걸어나갔다. 사방이 고요한 사옥 안에서 녀석의 거친 숨소리마저 마이크를 타고 경비실 스피커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왔다. 나는 손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준우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카메라 너머에 앉아있는 나를 꿰뚫어보듯 녀석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비틀렸다. 그리고는 사방을 짓누르는 침묵을 깨며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차갑고 낯장난 게 없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지켜보고 있지 형?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완벽한 왕국도 이제 곧 끝이야. 내가 저지른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15층 마케팅팀 사무실 복도가 조용해질 무렵 나는 내 집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낮에는 완벽한 IT 기업의 대표로 직원들을 내려다보지만 밤이 깊어지면 사내 구석구석을 감시하는 CCTV 화면 속으로 숨어드는 이중생활. 내 삶은 언제나 철저한 통제 속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통제력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난 내 동생 한준우 때문에. 낮에 본 준우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는 듯 불안정했다. 서류를 넘기던 손끝의 떨림, 그리고 내 시선을 피하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지나 여기까지 왔던가. 가족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건만 준우는 어째서 복수심에 찬 눈을 하고 내 회사로 기어들어온 것일까? 정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숨어있는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겨를도 없이 내 앞에는 또 다른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최근 경쟁사로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 정보가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내부 소행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이는 다름 아닌 마케팅팀의 강 팀장.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보다 성실한 척 연기하고 있지만 그의 뒤로 오가는 수상한 자금 흐름과 외부 세력과의 접촉 흔적이 제보되어 있었다. 나는 이 두 가지 의심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위험한 판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강 팀장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일종의 덫, 일부러 허술한 보안 점점이 포함된 가짜 신사업 프로젝트 기획안을 사내 공유망에 흘려두었다. 만약 강 팀장이 정말로 정보를 팔아넘기는 배신자라면 이 미끼를 물고 움직일 것이다. 나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다중분할된 모니터 화면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각 층의 복도, 비상계단, 그리고 강 팀장의 연구실 앞을 비추는 카메라들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시계바늘과 함께 내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 구석에서 강 팀장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포착되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고 USB를 꺼내 가짜 기획안을 다운로드받기 시작했다. 손에 땀이 쥐어지는 순간이었다. 역시 내 예상대로 강 팀장은 내부 스파이가 맞았던 것이다. 배신감과 싸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때 화면을 전환하려던 내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강 팀장의 움직임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카메라 앵글이 사내 기밀 문서 보관실이 있는 복도를 비추는 순간이었다. 어두운 복도 끝 CCTV의 사각지대를 능숙하게 피해가며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 경비원의 눈을 피해 숨어드는 그 실루엣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동생 한준우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우가 왜 이 시각에 기밀문서 보관실 근처에 있는 거지? 강 팀장을 주시하느라 잊고 있었던 준우의 진짜 목적이 뇌리를 강타했다. 설마 준우가 노리는 것도 우리 회사의 핵심 기밀인 것인가? 아니면 강 팀장과 준우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얽혀 있는 것인가?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모니터 화면 속 준우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계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낮에 그 치열한 열기가 믿기지 않을 만큼 쥐죽은 듯 조용했고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나는 보안 요원의 제복 차림으로 복도를 서성이다가 마케팅팀의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간에 남아서 야근을 할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특히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라면 더욱 그랬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예상대로 한준우가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준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무언가 골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노트북 화면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물건이었다. 그것은 최고급 알루미늄 케이스로 마감된 고성능 외장 SSD였다.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나 특히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알려진 인턴 사원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수많은 보안 장비와 서버를 다루는 IT 기업 대표인 내 눈에는 그 기기의 스펙과 시중 가격이 한눈에 들어왔다. 암호화 칩셋이 내장되어 있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일개 신입사원의 업무 범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였다. 도대체 저런 걸 어디서 구한 거지? 나는 속으로 낮게 중얼거리며 미간을 좁혔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다. 단순히 형에 대한 반항심이나 호기심으로 회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직감이 온몸을 스쳤다.
준우의 손가락이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량의 데이터를 그 외장기기로 옮겨 담고 있었다. 프로그레스 바가 차오를수록 내 심장 소리도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불규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이 밤중에 이 소리를 낼 만한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속내를 전혀 알 수 없는 강 팀장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복도 기둥 뒤로 숨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강 팀장은 자연스럽게 마케팅팀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준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준우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합니까? 야근 신청도 안 되어 있던데. 준우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더니 황급히 손에 들고 있던 외장 SSD를 서랍 속 깊숙이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특유의 반항적인 눈빛을 숨긴 채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아, 팀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서 수정할 게 좀 있어서 남았습니다. 신입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강 팀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눈웃음을 지으며 준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길은 자상해 보였지만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 준우 씨가 능력 있는 건 다 알지만 보안구역에서 야근할 때는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지. 자, 이 시간 되면 보안팀 순찰도 돌 테니까 이만 정리하고 들어가죠. 강 팀장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서려 있었다. 준우는 대답 대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덮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상사 1년차와 신입사원의 그것이라기보다 뭔가 비밀을 공유한 이들의 묘한 공범의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다. 강 팀장이 준우를 데리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리는 그 순간이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아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바로 그 찰나 조용한 복도 공기를 날카롭게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동소리. 준우가 주머니에서 급하게 꺼낸 스마트폰의 화면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화면의 발신자 표시를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우리 회사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대 라이벌 기업의 명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마케팅팀의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면서 중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 파일이 송출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강 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항의 메일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IT팀에 연락해서 백업 서버 복구하라고 해. 강 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처럼 흘러내렸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나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사내 보안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회사에 졸립이 걸린 치명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경비원 유니폼을 벗어던질 겨를도 없이 나는 로비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내 걸음걸이 하나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두 당장 그만두세요. 낮고 차갑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진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다. 직원들은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평소 경비실 구석을 지키던 내가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CEO 한진우가 서 있었다. 강 팀장은 눈을 의심하듯 눈을 비비며 나를 바라보았다. 저기, 당신은 야간 경비? 아니 대표님, 그의 입에서 비명이 섞인 혼란스러운 음성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사원증을 꺼내 로비의 메인 통제 단말기에 단호하게 갖다 대었다. 삐! 이! 시스템의 모든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 한 번의 권한 인증으로 로비의 모든 전광판과 사내 네트워크가 내 통제 아래로 들어왔다. 그 절대적인 권력의 비기 앞에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내 시선은 곧바로 군중 속에 얼어붙어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한준우. 내 동생이었다. 준우는 충격으로 완전히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매일 밤 야간 경비실 앞에서 마주치며 우스꽝스럽게 대하던 그 경비 아저씨가 이 거대한 IT 기업을 소나기에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버거운 듯했다. 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한준우 인턴. 나는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준우에게로 쏠렸다. 네. 준우는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즉시 마케팅팀의 긴급 데이터 복구 작업을 지원해라. 그리고 강 팀장, 당신은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올라와서 지난주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반박이나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 오직 복종만이 존재하는 지배자의 언어였다. 준우는 내가 내뿜는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형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깊게 박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준우의 떨리는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텅 빈 로비에 남겨진 준우는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때 그의 시선에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들어왔다. 내가 급하게 움직이느라 코트 주머니에서 흘린 게 분명한 순금으로 제작된 CEO 전용 특수 출입 휘장이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휘장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그의 코끝을 스치는 낯익은 향기가 확 밀려왔다. 그것은 지난 수년 동안 지독하게 기억해온 형 한진우의 코트에서 나던 바로 그 채취였다. 순간 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멈춰섰다. 시계 바늘이 정확히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30층 대표실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 응시하고 있었다. 낮에는 완벽한 IT 기업의 CEO로, 밤에는 사내를 순찰하는 경비원으로 이중 생활을 이어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모든 기묘한 연극의 결말이 내려질 참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수많은 밤 동안 귀가 닳도록 들어온 그 불규칙한 리듬, 한준우였다. 인턴 사원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숨어든 내 동생. 녀석은 잠금 장치가 걸려있는 대표실 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교한 해킹 도구로 소리 없이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녀석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채 입을 열지 않았다. 준우는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익숙한 솜씨로 금고가 숨겨진 벽화 쪽으로 다가갔다. 녀석의 손에 들린 고성능 데이터 저장 장치가 미세한 푸른빛을 깜빡였다. 저 장치야말로 지난 몇 달 동안 회사의 핵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리던 주범의 물건이었다. 거기까지 다 준우야. 내 목소리가 고요한 집무실 안에 울려 퍼지자 준우는 흠칫 놀라며 온몸을 굳혔다. 천천히 뒤로 돌아선 녀석의 눈동자에 공포 대신 처절한 분노가 가득 차올랐다. 형. 녀석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상처처럼 묵직하고 아팠다. 내가 왜 여기에?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경비원 행세를 할 때부터, 내가 내 밑에서 인턴 노름을 할 때부터 전부 다 비웃고 있었던 거냐고. 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속에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떠났던 형에 대한 원망, 그리고 가족을 버렸던 과거를 향한 복수심이 들끓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나는 강 팀장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며 함정을 팠지만 진짜 범인은 바로 내 피를 나눈 동생이었다. 강 팀장을 몰아세우려고 사내에 허위 기밀 문서를 흘린 건 너였어. 그리고 오늘 그 진짜 최종 버전을 훔치러 온 거고. 내 말에 준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녀석의 눈가에 붉은 핏줄이 섰다. 맞아. 강 팀장은 그냥 내가 판 함정에 걸려든 불쌍한 허름한 방패일 뿐이야. 그 인간이 정보를 팔았다는 증거를 조작한 것도 나라고. 형, 당신이 이 회사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동안 난 그 모든 걸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기어들어온 거야.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너 혼자 살아남았을 때 당신도 이 모든 걸 고스란히 돌려받아야지. 준우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내 집무실 책상 위로 그것을 거칠게 내던졌다. 서류가 흩어지며 그 안에 기밀 도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찾고 있던 거 훔쳐가기 전에 직접 가져다 줄게. 잘 봐, 형. 강 팀장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어. 이 회사를 끝장낼 진짜 거머리는 바로 나니까. CEO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와 준우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어두운 방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고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바닥을 뒤덮었다. 겉으로는 차가운 IT 기업의 대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완벽한 경영자가 아닌 한 명의 형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앞에 선 준우의 눈빛은 형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우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하필 이런 방식이야, 준우야? 내가 낮게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에는 자책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지만 준우는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왔다. 방식? 형이 가르쳐준 적이 있던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짓밟고 외면했던 건 형이잖아. 아버지의 그 무거운 기대와 압박을 나 혼자 떠안고 버텨야 했을 때 형은 어디에 있었어?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이 거대한 빌딩 꼭대기에 숨어 지내면 과거가 다 지워질 줄 알았어? 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속에는 단순히 반항심을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응어리져 있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집안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살기 위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준우는 그 잔해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내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은 그 애에게는 상처의 기념비였던 셈이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만 나는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회사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곳이었고
동시에 준우가 무너뜨리려 하는 대상이었다. 이 회사는 내 전부야. 그리고 너는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 강 팀장이 너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내가 단호하게 지적하자 준우는 오히려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빈 집무실 벽을 타고 차갑게 메아리쳤다. 강 팀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노린 건 그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형이야. 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왕좌를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 그게 내가 이 회사에 인턴으로 기어들어온 이유니까. 준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날선 감정을 쏟아부었고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현재의 갈등과 충돌했다. 내가 이 회사의 방패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동생을 품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하지만 준우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가 품 안에서 단단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작고 오래된 녹음기였다. 이게 뭔지 알아? 형이 그렇게 지우고 싶어 했던 그날 밤 아버지와 형이 마지막으로 다투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야. 내일 아침 주주총회 직전에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완벽한 구세주이자 냉철한 CEO로 포장된 한진우의 민낯이 온 세상에 까발려지겠지. 준우가 녹음기를 치켜들며 나를 압박해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강렬한 충격 속에서 나는 다가오는 파국을 직감했다. 이른 아침에 이사회 회의실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블라인드 사이로 비쳐드는 희미한 햇살조차 길게 늘어진 테이블 위에서 서늘하게 식어가는 듯했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공간 안의 시간은 오직 나를 심판하기 위해 멈춰서 있었다. 테이블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이사들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 앞에는 핵심 기술 유출 정황이 담긴 보고서와 함께 지난밤 사옥 최상층에서 일어난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한 경위서가 올려져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강 팀장을 둘러싼 연막을 거두고 모든 범행의 주동자가 보안인가를 도용한 인턴, 즉 한준우라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경찰에 넘기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하면 내 회사는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고 CEO로서의 내 입지도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서류 봉투를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갔다. 한진우 대표, 설명해 보시죠. 회사에 사운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이 심각한 상황을 대체 어떻게 책임질 생각입니까? 좌중을 압도하는 주주 대표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손실에 대한 분노와 권력 구조의 균열을 탐색하는 계산만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름이 있었다. 준우.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깊은 상처와 복수심으로 눈이 먼 내 동생. 그 아이를 경찰에 넘기는 순간 준우의 인생은 그대로 매장될 것이 분명했다. 과거에 내가 가족을 등지고 차가운 성공만을 향해 달렸을 때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쇠빙선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또다시 그 아이를 내버릴 수는 없었다. 이번만큼은 그 가혹한 대가를 내가 전부 짊어져야만 했다. 모든 것은 CEO인 저의 독단적인 경영과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나직한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들썩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강 팀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실소가 번져나갔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공범이나 범인을 밝히지 않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이건 명백한 배임이자 주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맞습니다. 사태의 중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은 제가 전부 지겠습니다. 외부 유출은 없었으며 내부 시스템 통제 미숙에 따른 전적인 저의 불찰입니다. 나는 말을 마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탈함과 함께 이상하리만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침내 죗값을 치르는 느낌이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어 외면해왔던 지난날의 부채를 비로소 청산하는 순간이었다. 주주 대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쳤었다. 좋습니다, 한진우 대표. 본인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인정했으니 더 이상의 참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한진우 CEO의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의 손이 해임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 천천히 들어 올려진 그 순간이었다. 쿵! 회의실의 육중한 닫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단정하지 못한 정장 차림, 가빠른 숨을 내쉬며 문가에 서 있는 인물에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준우였다. 그 애는 땀에 젖은 머리칼 사이로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을 한 채 회의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단상에 서 있는 나를 똑바로 쏘아보며 품 안에서 붉은색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져놓았다.
그 표결 당장 멈추시죠. 진짜 범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창한 해명도 요란한 사과도 없었다. 이사회실의 무거운 문이 닫히고 남은 것은 허연 형광등 아래 부서진 잔해들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텅 빈 집무실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밤의 서울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기척과 함께 문이 열렸다. 고개를 돌리자 준우가 서 있었다. 인턴 사원증이 목에 걸린 채 그 녀석은 더 이상 반항적인 눈빛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힘이 빠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가졌던 오해와 그가 품었던 복수심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맥없이 흩어지고 있었다. 왜 그랬어? 내 목소리는 예상외로 낮고 갈라져 있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형이 원망스러웠어. 가족을 버리고 이 차가운 성탑을 쌓아 올린 형이 성공하는 걸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무너뜨리면 조금이라도 내 아픔을 알아줄 줄 알았어. 그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부모님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준우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그 녀석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 동안 난 내 상처만 보며 너를 방치했어. 냉철한 IT 기업의 대표라는 가면 완벽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다. 회사의 지위도 완벽한 경영 실적도 내 동생의 눈물 한 방울보다 값지지 않았다. 나는 서서히 그 차가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나눈 화해의 공백 뒤로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가족의 깊은 상처와 허전함이 커다란 그림자처럼 우리 사이를 맴돌았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너무 멀리 돌아와 버린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잔잔한 파문뿐이었다. 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비록 모든 비밀은 가라앉았지만 우리 가문이 짊어진 업보와 균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과연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 비극적인 선택의 끝에서 내가 마주해야 할 진짜 대가는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